해볼 사건은 그 지난주에 나왔던 건데 이제 그 골프장 2세가 좀 미성년자 성매매로 항소심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소위 이제 그 골프장 이제 뭐 재벌 골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이제 권모 씨죠. 그 기존에 이제 원래 이제 사건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좀 세간에 굉장히 좀 유명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제 굉장히 다수의 여성들 뭐 피해자가 한 3, 4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다수의 여성들하고 이제 성관계 영상을 또 몰래 촬영하고 이런 것들을 또 보관해서 우리 성폭법상의 소위 말해서 이제 몰래카메라죠.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요즘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징역형이 나와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징역 1년 이상 이제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더해서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사건이 이제 발견돼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제 미성년자 이제 성매매를 이제 여러 차례 한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마약 투약 혐의인데요. 특히나 이제 뭐 성매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성인의 성매매도 이제 처벌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미성년자 성매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건 어떤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서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해서 좀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와 이제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성매매라는 건 이제 합의인데요. 그러니까 뭐 강간이나 어떤 강제추행처럼 폭행 협박이 있는 게 아니고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이 경우에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특이할 부분은 이제 성인 간의 성매매 같은 경우에 미수는 따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성인한테 이제 성매매를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성매매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뭐 이런 금액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 하고 실제 이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이제 성인 간의 성매매는 이제 실제 성매매 미수죠. 이건 처벌을 하지 않지만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제안만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성매매 미수인데 뭐 요즘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뭐 가출청소년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뭐 먼저 뭐 성매매 이렇게 뭐 홍보글을 올린다거나 이런 걸 보고 뭐 가격을 흥정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덜어 있는데 미성년자를 임을 알고 이렇게 뭐 가격을 흥정하든지 뭐 성매매를 제한한다든지 한다면 그 제한 자체로도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를 실제로 한 것도 처벌을 하고 그리고 성매매를 제한한 것, 성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제한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일 것 같고 이 사안에서는 이제 미성년자 실제로 이제 미성년자 성매매 한 부분 이 횟수도 굉장히 좀 많은 걸로 나와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마약 투약 혐의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 징역형이 실제로는 뭐 이 혐의가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한데 실제로 징역 그 형량이 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1년 조금 넘게 나왔는데 그 이제 이유가 뭔지 저도 조금 궁금해서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 뭐 미성년자 성매매 같은 거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법정 최저형을 정하고 있고요. 근데 마약 투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뭐 마약을 이제 투약 뭐 시도한다든지 실제 내가 마약을 했어 이렇게 자수하는 뭐 이런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에서 저건 마약 투약한 게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법적으로 처벌을 하려면 실제 이제 투약한 마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가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요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본인이 이제 뭐 마약 투약한 부분을 부인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실제 투약한 마약 요 부분이 실제 검출이 되지 않아서 이게 어떤 마약 투약 혐의에서 이제 기수라고 하죠. 마약 투약 혐의가 완전하게 인정되지는 않고 요 마약 투약한 부분의 혐의는 미수로만 이제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수로 본인은 이제 했다고 하지만 이제 기수로 인정할 만한 이제 물적인 증거가 이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제 요에 대한 판단이 미수로 바뀌면서 뭐 검찰은 당연히 기수로 공소제기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최종의 판단은 이제 미수로 바뀌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량 이 범죄의 중한 정도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거나 또 마약 투약까지 같이 더해졌는데도 실제 형량은 그리 높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통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냐? 아마 대법원에서 1년 10개월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좀 1년 남짓으로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다른, 이제 좀 전에 이제 마약 투약 관련해서 미수로 평가받은 부분 말고, 다른 어떤 양형인자가 이제 개입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 성매매 내용만 봐도 이제 법정 최저형이 이제, 보통 이제 법정 최고형을 정하는데, 법정 하한이 이제 1년 이상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중범죄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법정 최고형을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쭉쭉쭉 좀 양형 관련해서 깎이는데, 이거는 무조건 이제 웬만하면 1년 이상은 그 징역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최저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은 굉장히 다 중범죄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성매매 같은 경우에도 강제성이 없지만 어쨌든 미성년자의 어떤 성보호 이런 것 측면에서 굉장히 좀 형량이 높은 편인데, 이거에 비해서 그 횟수도 꽤 되는 것 같고, 이거에 비해서는 뭐 통상적으로 제가 다루는 사건들에 비해서는 저 이제 피해자 사건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형량이 좀 적게 나온 것 같은데, 뭐 그 이유는 뭐 다른 어떤 양형인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합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합의를 하게 되면 뭐 미성년자 본인이나 아니면 뭐 부모가 탄원서를 낸다든지, 아마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참작 요소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심에서 1심에 비해서 2개월 정도 감형이 됐는데 상고한다고 하면 또 감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양형 부당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많다고 느낀다면, 피고인이 권모 씨가 이것도 많다고 느낀다면 뭐 대법원에서 좀 더 줄여달라고 이제 상고를 해서 약간 양형적인 요소만 가지고 상고를 하기도 합니다. 뭐 원래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뭐 이제 보통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상고를 하지도 않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양형이 부당하다 해서 대법원에 본인이 상고하는 거 본인 마음인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에서 사실 양형 판단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법리적인 문제들이 다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사실관계는 있는 그대로 나온 거고, 본인도 뭐 마약한 부분이나 미성년자 성매매한 걸 부인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형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양형 주장이라는 게 형량을 깎아달라는 건데, 양형 주장을 한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